안녕하세요. 주식투자레터 이영락입니다. 금일시장은 오늘 밤 미시장이 휴장이죠. 그리고 홍콩 항생도 휴장이고 큰 변동성이 있는 하루는 아니었지만 시장이 나름대로 잘 버티는 그런 하루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회피하고자 물량을 내놓는 그런 현상이 오늘 조금 보이는 그런 하루였거든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원래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왔을 때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개인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물량들이 하루 종일 나오는 그런 흐름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다. 시장에 어떤 동기부여,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너무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살짝 오늘 돌아서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여전히 중국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 각국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베팅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의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아니죠. 금리 인상 변동폭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이 되는 거고, 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점이 지나고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간다라는 전제를 깔아보자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변동폭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금리 동결 시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부담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소비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행여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꺾인다라고 하면, 전쟁이 끝나거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꺾인다라고 하면 금리 또한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는 깔아놔야 되는 하나의 전제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리먼 사태 때 중국이 전 세계 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러면서 베이징이 제일 빠른 것으로 보여요. 이미 한번 걸렸던 분들이 중국 내에 여행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되는 것을 제가 오늘 봤는데요. 그래요. 중국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중국 또한 빠르게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3년 동안 억눌렸던 이 중국의 보복적 소비가 발생하게 되면 과거 리먼 사태 때 전 세계 경제 침체를 막았던 중국이 이번 금리 인상 시기에, 글로벌 시장의 긴축 시기에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100명 중 99명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 아니다에다가 베팅한 사람이 큰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많은 누군가의 기회비용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역발상으로 한번 의심을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전 세계는 긴축인데요. 중국의 지금 정책 방향은 안정 속 성장, 경기 부양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중국의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는가, 이것이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술주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서 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래량 보면요, 진짜 없거든요. 삼성전자 거래량 보십시오. 확연하게 줄어들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중국 소비와 연결되는, 중국 관광도 그와 연결될 수 있는 건데요. 중국 소비와 연결되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거래량, GKL이거든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보복적 소비, 여기다가 우리는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맞거든요. 행여나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답을 찾는 것이 맞다. 중국 소비자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